지난 4월 22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는 수원시 염태영 시장을 모시고 지방재정 개혁 개편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들었습니다. 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 우리가 재원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 한 4조 원 정도 이상 저희가 지방재정을 확충을 했고 예. 또 지방교부세도 사회복지 비중을 저희가 20%에서 연차적으로 30% 이렇게 높여감으로써 지방재정을 어느 정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 수입도 2013년도 53조에서 작년에는 71조가 넘어섰고요. 예. 재정 자립도도 아직 뭐 좀 낮습니다만은 2011년도 이후에 가장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지방재정 총량은 증가를 했는데 지자체 간의 세원이 좀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역단체 간에도 최고 64% 이상 서울과 전남 같은 경우 이렇게 자립도의 편차가 있고 우리가 지방법인소득세도 우리가 독립세로 전환했는데 시군 간의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잡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뭐 국세를 지방세로 더 이양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반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 심화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군 조정 교부금 예. 또 지방법인 소득세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군 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데 그렇다면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우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뭐냐면 시군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격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선 도 차원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보다는 여유가 조금 적은데 어려운데 재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세의 일정 비율을 풀로 해서 그것을 인구 또는 징수 실적 또 재정력 격차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기준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서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말하자면 소위 저희가 불교부 단체라고 그러는데 이 6개 불교부 단체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먼저 이 조정교부금 받은 돈 중에 약 한 52.6%를 이 소위 경제력이 재정력이 괜찮은 이 6개 지자체에 먼저 나눠주고 그 나머지 돈을 25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이런 특례를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기준을 폐지를 하고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군 조정 교부금을 배분을 함으로써 말 그대로 제도 그대로 법대로 취지대로 재정이 어려운데 도세가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동안 잘못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는 이런 것이고 경기도 내 25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컨대 지역에 있는 군수협의회라든가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굉장히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어제 얘기를 들어본 결과요.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인 지방소득세도 저희가 이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립세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국세 부가세 방식에 적용받던 소위 세공제라든가 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약 한 9,500억 정도의 세금이 더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법인 이 지방소득세가 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법인분이 한 5조 되는데 그 5조 중에서도 도지역에 그치는 2.8조의 절반 정도인 한 1.4조. 그러면 전체 지방소득세에서는 한 10% 남짓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돈을 시군 공동세로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조금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 돈을 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시군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떤 이 법인 지방 소득세라는 것은 기업이 왔기 때문에 세금이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화성과 연천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 한 150배 차이가 났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약 325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고 또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도와주고 또 도에서 많은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정 부분은 좀 시군 공동세로 해서 같이 어려운 지자체에 좀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재정 확충이 없는 그 윗돌 빼서 아랫돌 계획이 이런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과 또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계약안이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재정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의 확충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이건 저희가 정부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충도 있고 균형도 있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금년까지 해오면서 저희가 확충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균형 부분에 저희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소비세를 2014년도에 저희가 5%에서 11%로 올렸지 않습니까? 6%포인트 올렸는데 그 올린 돈에 저희가 보니까 한 1.2조 정도 늘었어요. 도 지역에. 그 중에 약 한 47.3%가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로 가게 되면 또 그것의 52.6%가 6개 소위 재정력이 조금 괜찮은 이런 지자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저희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균형 구조가 더 고착화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재원이 이제 부족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국가가 보통 교부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저희가 재원의 확충과 균형을 조화롭게 하고 불균형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6개 지자체가 좀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그 단체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입법 예고를 통해서 할 것이고 다만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 이 부분은 법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도 듣고 영역도 하고 해서 내년 이후에 저희가 입법으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셨으니까 화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3.0 4년차 맞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성과들이 쏙쏙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이번에 체험마당 행사를 통해서 좀 성과들이 소개가 될까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4년 차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생활화,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3.0의 효과를 피부로 이렇게 느끼시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번 6월 19일 날 코엑스에서 그동안 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 한번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와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모바일이라든가 가상현실, 뭐 인공지능, 드론 이런 것들도 활용한 정말 쉽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 예. 이런 이제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 터치만으로 모든 게 다 입력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시면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안심상속이라든지 이 생애주기별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통한 3.0을 통한 창업, 일자리 이런 어떤 사례들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중남미 지역의 공공행정협력단으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한류의 성과 또 앞으로 향후 확산을 위한 계획 어떤 것들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대통령님도 지난 5월 말에 또 6월 1일까지 아프리카 세 나라 다녀오셨거든요. 저는 이제 5월 15일부터 22일 멕시코하고 콜롬비아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중남미, 아시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 행정 혁신에 대한 소위 행정 한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정부, 또 새마을 이런 데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이번에 가서 저희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협력도 강화도 했고 또 IDB, 월드뱅크 이런 국제 기구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치안 또는 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OU 체결 제안도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는데 앞으로 하여간 이 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우리 관계장관회의라든가 중남미 이런 협력단 세트로 저희가 갑니다.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해서 그 나라의 맞춤형으로 또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관련된 소식들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